오늘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아동 상담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상담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라이브 방송 하는 게 무척 두렵고 떨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라방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떨려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해야지만 좀 내 역량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걱정이에요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코칭하면서 느꼈던 점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분께서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무척 떨려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계속적으로 웃으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웃는다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굴만 거의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다양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표정을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요, 표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여러분 친한 친구와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표정으로 얘기할까 생각하시나요? 안 하죠. 자연스럽게 그 표정이 만들어져요. 내가 힘든 얘기 하면요, 나 그때 힘들었어. 그쵸? 이런 표정이 나오겠고, 나 그때 진짜 기뻤잖아. 야, 대박이었어. 자, 저절로 행복한 표정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떤 낯선 대중을 만나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막 긴장되고 위축되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리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막 계속 웃고 있죠. 계속 웃으면 여기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어색해 보이죠. 그냥 편안하게, 그쵸? 떨립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진정성 있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친한 친구한테 말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가면을 쓰고 막 유쾌한 모습만 보여야지, 친절한 모습만 보여야지. 자,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본인이 편안해야 상대방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친구에게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라방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예요. 인사를 할 때도 아까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민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인사를 한다면 빈말이고 되게 형식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인사 멘트도 조금씩 바꿔서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연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오늘 인스타님 처음 오셨네요. 오늘 낯선 아이디인데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다르게 인사를 나눠주시라는 거죠. 처음이시라면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요. 다르게 인사도 바꿔서 해주셔야지만 상대방이 더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겠죠.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상담을 하신 아동 전문 상담가이신 분은 사례 중심으로 얘기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 하셨어요. 자, 본인은 사례 중심으로 내기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추상적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의 탓만 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공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생각의 조망권을 넓혀주는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무조건적인 공감하는 거?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지? 생각의 조망권을 넓힌다는 게 뭐지? 질문을 어떻게 해야지? 남 탓만 한다는 건 뭘까? 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모든 게 추상적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례 중심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무조건 억울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오늘도 나만 혼냈어. 나 억울해. 이때 엄마가
그래, 많이 억울했겠다, 속상했겠다. 자,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게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내가 억울한 건 당연한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보다는 이때는 깨닫게 하는 생각의 조망권을 넓히는 질문이 중요한데 이 질문의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혼내셨을까? 어, 너만 혼냈어? 다른 친구들은 안 혼냈을까?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해서 아이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거랑 뒤에서 얘기한 거랑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화를 따옴표를 살려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말로도 표현하지만 행동 묘사 혹은 목소리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남탓만 하는 아이, 나 선생님께 혼났는데 억울해, 이렇게 목소리를 다르게 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표정이나 제스처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나 억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행동 묘사를 해주신다면 훨씬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에피소드 중심으로 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길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 더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사례 중심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길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쁘다, 멋지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어떻게 예쁘지? 어떻게 멋지지? 그죠? 여러분들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추상적이진 않는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묘사를 통해서 에피소드,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소통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첫 번째로는요. 계속적으로 너무 웃지 마라. 자, 표정으로 말해라 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인사 멘트를 할 때도 다양하게 해줘라. 자, 세 번째는요. 사례, 에피소드 중심으로 말해라 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코칭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다른 분 코칭을 할 거예요. 그 코칭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만나요.